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겼습니다.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확진자 숫자에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거리 두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녹취록의 이른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습니다. TV토론에서 자신의 실명이 거론된 것에 대해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에 배신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오히려 이 대표 측에 합당 제안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매개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민심 단일화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안 후보는 정치개혁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칠러 반군 교전이 거세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 여부를 놓고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하루 코로나 확진자 17만 명. 많기도 많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틀 전에 3월 초 하루 17만 명을 예상했는데요. 열흘이 앞당겨진 거죠. 독일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신규 확진자입니다. 그런데도 국무총리는 공포를 갖지 말라며 자신 있다고 오늘도 말하는데요. 정부는 가족 간의 이 감염이 늘자 5세에서 11세 아이들도 화이자 접종을 허가했습니다. 첫 소식 서상희 기자입니다. 동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가족 단위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엄마도 하고 우리 학생도 하고 동생도 똑같이 해야 돼요. 하실 수 있죠? 칼바람이 부는 날씨 선별진료소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아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부모 손을 잡고 두터운 겉옷에 모자로 중무장했습니다. 가족 간 감염도 빠르게 늘며 신규 확진자는 1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정부는 풍토병처럼 관리 가능하다는 발표에 이어 위중증 환자 관리만 되면 거리 두기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와 같이 확진자 수만 가지고 지나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어제 하루 사망자 수가 99명으로 역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가족 감염으로 재택 치료 중인 환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 해열제도 약국에서 저도 마지막 남은 해열제를 제가 사왔거든요. 새벽에 아플 때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이드도 찾아봐도 안 나오고. 어린이 감염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만 5에서 11세 어린이의 백신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은 성인 용량의 3분의 1만 투약하며 3주에 걸쳐 2번 접종합니다. 예방 효과는 90.7%에 이르고 사망과 심근염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은 없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12세 접종률도 10%대에 불과해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설득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자신 있다고 말하지만 또 의료 현장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생후 27일 된 신생아가 열이 끓는데 갈 병원을 찾지 못해서 구급차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는데요. 구급대원이 병원 수십 곳에 전화를 해서 간신히 입원했다고 합니다.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후 27일 된 신생아의 엄마 윤지은 씨. 사흘 전 함께 사는 친정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아이에게서 고열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38.5도까지 이제 확인하고 불렀어요. 이제 신생아 약을 쓸 수 없다 보니까 더 오르면 이제 위험할 수 있어서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아이를 옮길 병원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병원마다 전화를 걸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못 받아준다, 자리 없다, 이런 말들만 하시더라고요. 거의 담담하시고 거의 전화들을 끊으셨어요. 시간이 지체되자 공포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열경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무섭죠. 코로나로 아파가지고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나기도 했고. 구급대원이 병원에 화를 내며 따질 정도였습니다. 대원 선생님께서 그럼 신생아 어떻게 하냐고 그냥 이대로 두냐고 하면서 따지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울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달래주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수십 곳의 병원에 40번의 전화를 건 끝에 인천의 종합병원에서 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아를 받아주는 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애도 안 낳는 상황에 소아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저희도 원래 풀이긴 했는데 자리 마련해가지고 이제 오라고 했거든요.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6.8%로 방역당국은 병상에 여유가 있다는 입장. 하지만 확진자 폭증 이후 이번 신생아처럼 코로나 의심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 내 격리병상은 거의 풀가동되고 있어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대선 14일을 앞두고 단일화 이슈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이 단일화 결렬 선언 후 꽉 막힌 이 야권 단일화. 오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됐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 안철수 후보 측 이태규 종괄선대본부장 사이에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단일화 국면에서 어떤 이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먼저 전모를 공개한 이태규 본부장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조영민 기자입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안철수 후보 비난 이유를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 대표의 지속적인 비난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준석 대표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그러면서 이번 달 초 제안받은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조강특위 공천심사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지난 11일 여수역에서 두 사람이 열정열차에서 함께 내리는 것을 첫 공개 이벤트로 제안했다고도 했습니다. 안 후보의 향후 정치 행보도 언급했다고 이 본부장은 주장했습니다. 종로 보궐선거에 나간다면 공천할 수 있고 부산시장 출마 문제로 민주당 의원 지역 선거가 빌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나가셔도 이후에 안 후보의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 본부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준석 대표는 재차 국민의당을 비난했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이 본부장은 국민의당에서 안 후보를 주저앉히겠다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민입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조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번 이 국민의당의 폭로에 대응을 했습니다. 확전일지 봉합일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보겸 기자, 이준석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배신자의 신원을 밝히라는 국민의당의 요구에 정치적인 예의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무슨 의도와 목적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런 내용이 공개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국민의당 출신을 예우하기 위해 그런 제안을 했던 건데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오히려 그걸 밝혀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 내용을 사전 논의하지 않은 건 단일화가 아닌 합당은 당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의 측근들을 조심하라고 한 건 후보의 의중을 참칭해서 넘겨짚어 말을 전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물밑으로는 합당을 제안했으면서 왜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냐는 지적에는 국민의당이 단일화 협상에서 본인들의 태도 변화의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단일화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공당의 대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의 감정적 자극이 없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않았다며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자신과 상의 없이 이런 제안을 국민의당이 했다는 사실을 이미 지난주에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흔들리자 민주당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 민심 단일화를 제안할 걸로 보이는데요. 출마는 따로 하되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이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개편할 테니 정치 개혁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에게 이른바 민심 단일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직을 내려놓는 단일화가 아닌 공통의 정치 개혁안을 통해 정책 연대를 맺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을 망라한 정치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주장해온 다당제, 국민통합 내각과 결을 같이 하는 개혁안을 추진해 안 후보의 정치개혁을 원하는 민심과 단일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심 단일화를 안 후보에게 공식 제안할지 여부는 조만간 이재명 후보가 직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도 안 후보와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닥치고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치 교체해야 된다. 분열에 정치하지 않는 모든 정치 세력을 함께 하자. 그러니까 러브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안철수 후보 외에도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에까지 열려있는 제안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심 단일화를 통해 안 후보의 몸집을 더 키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견제하게 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 등을 놓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민심 단일화도 후보 단일화도 다 비판하면서 일단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윤수민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민주당의 정치개혁을 고리로 한 민심 단일화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정치개혁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거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직접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조건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180석 정도 가진 여당이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민주당의 러브콜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 후보는 단일화 협의가 결렬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아예 존재를 지운다고 할까요? 서로 함께 정치를 하는 그런 파트너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그거는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안 후보는 국민 경선을 하면 자신이 질 확률이 높다고 봤음에도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일주일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일화에 선을 그은 안 후보는 오늘 울산과 포항에서 8개의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주술에 쉬인 듯 무슨 마법에 걸린 듯이 정권 교체만 되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덕적이고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안 후보는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찍지 말고 우리나라를 더 잘 되게 만들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오늘의 왜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자, 선뜻 의도를 알 수 없는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왜 이준석 대표와 이태규 본부장이 서로 기자회견을 한 겁니까? 네, 누가 단일화의 판을 깬 건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그러니까 서로 내 탓이 아니다, 이걸 주장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단일화 논의를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어찌 보면 두 가지 상반된 포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태규 본부장은 이준석 대표의 안 후보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왜 지속적으로 안 후보 비난을 하냐, 더 이상 비난하지 말라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태규 본부장이 입장을 밝히라고 한 만큼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 회견의 요지는 단일화를 위해서 만난 게 아니었다는 주장인데요. 안 후보 측에서 먼저 안 후보의 사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퇴 후에 윤 후보 지지 선언을 하겠다. 단 합당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와서 그 국민의당의 공식 채널인 이태규 본부장을 만났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안 후보를 왜 자꾸 비난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꾸 협상 결렬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지우려고 해서 반박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대목은요. 두 사람이 서로 싸웠다기보다는 의문을 던지고 해명을 하는 수준의 기자회견이었다는 겁니다. 자, 싸운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이 먼저 공개한 건 이태규 본부장이거든요.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 본부장이 얻는 건 뭡니까? 일단은 이준석 대표를 이중 플레이를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요.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을 걱정하는 얘기까지 해줘놓고는 앞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네. 앞으로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도록 이 대표의 비난을 멈추는 게 목적입니다. 네, 이태규 본부장이 공개한 이 이준석 대표의 제안이요. 단일화 제안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일단 이준석 대표의 제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퇴 전제로 합당을 하면 합당 시에 공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네. 그리고 열정열차 2월 11일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11일 열정열차 도착역에서 단일화를 윤 후보와 함께 선언하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또 종로 또는 부산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태규 본부장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 대표의 얘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은 이 대표는 합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합당하면 어떻게 예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뿐이다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열정열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기획한 본인 소관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꺼낸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지금 이제 단일화가 봉합되는 건지 단일화가 더 멀어지는 건지 가까워지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단일화 불씨를 완전히 꺼트린 건 아니고 뭐 조금은 살려놓은 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보시기에 표면상으로 부딪힌 거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내용을 조금 꼼꼼히 따져보면 단일화 협의 과정에서 오해가 좀 있었고 서로의 진위를 몰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공개적으로 풀면서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불씨를 살려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이 이제 문제 삼은 건 이준석 대표잖아요. 자, 윤석열 후보나 그 주변 입장에서는 이준석 리스크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놔두는 겁니까? 일단은 당내에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많았는데 그 네.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 비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안철수 후보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이준석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는 확실히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견으로 단일화 미래를 당장이 전망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네,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자, 대선판의 급은 논란이 현직 대법관을 기자회견으로 불러내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본인이 아니라면서 TV 토론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조 대법관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현직 대법관으로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한 조재현 대법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 그분을 자신이라고 지목한 언론 보도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나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TV 토론회에서 실명이 거론된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또 유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과 대장동 사건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습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판교의 고급 타운하우스인 아펠바움이나
수원의 아파트에 산다는 내용을 모두 반박한 겁니다. 딸 하나는 2016년 결혼해서 분가해서 그 이래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결혼해서 분가해서 죽전에 살고 있습니다. 막내딸 하나는 현재까지도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조 대법관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검찰의 빠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의혹 보도와 발언은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대장동 몸통을 두고 오늘도 여야는 상대를 지목했습니다.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고 김문기 씨 유족은 이 국민의힘과 함께 오늘 새로운 사진을 제시했는데요. 김 씨를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반박하기 위해 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유족이 고인의 과거 영상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 중 한국에 있는 딸에게 보낸 것으로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후보, 본부장은 지금 구속돼 있는 유동규 씨입니다.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조작이라고 했지만 반박 증언이 나온 겁니다. 출장 당시 맞은편 자리에서 식사하고 커다란 나무를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후보는 숨진 김 처장에 대해 도지사가 돼서야 알았다며 관계를 부인해왔습니다.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족은 2009년 6월 처음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된 김 처장 휴대폰 전화번호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이야말로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검찰 게이트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저는 진짜 100%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하자고 맞불어놨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 주가 조작 의혹도 시끌시끌합니다. 주가 조작에 이용된 이 김 씨 계좌가 1개인 줄 알았는데 4개가 더 있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이 검찰은 주가 조작 사실을 김 씨가 알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2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은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가 이 그분과 주가 조작 논란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지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검찰이 권 씨의 혐의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한 범죄 일람표에는 김건희 씨 계좌 5개가 사용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 사이 주가 조작 선수 등이 이들 계좌를 이용해 총 284번, 125만여 주를 거래했다는 내용입니다. 주가 조작을 위해 사들인 주식 654억 원어치 중 6.2%가량이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해 이뤄진 겁니다. 지난해 10월 윤 후보 측은 신한금융투자 주식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4개월 딱 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끝났고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김 씨 명의 계좌 4개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4월 여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후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떤 계좌가 사용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며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2년간 뒤졌는데 김 씨를 기소하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호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대선판을 흔드는 두 가지 이슈, 그분과 주가 조작.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들여다봅니다.
어쩌다 현직 대법관까지 기자회견을 한 상황이 됐는데요. 네네. 대장동 그분 논란, 조재현 대법관 이름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좀 정리를 하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이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 녹취록 속에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라는 문구 때문에 이 법원 행정처장 출신인 조재현 대법관이 지목됐습니다. 이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라든지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이 이 조 대법관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그제 TV 토론에선 후보들까지 조 대법관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조 대법관은 오늘 이제 아니라고 이제 해명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분은 조 대법관이 아니라 뭐 김만배 씨가 이름을 팔았다 뭐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좀 기억하실 텐데 이 당초 이 녹취록 속 그분 논란이라는 게 김만배 씨의 또 다른 발언이죠.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대목 이것 때문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례적으로 이 기자회견까지 한 이 현직 대법관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속에 1,200억 원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보는 건 무리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집니다. 이게 다시 원점인데 시청자분도 질문을 주셨어요. 대법관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은 누굽니까? 사실 뭐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정말 누굴지 그분을 언급한 김만배 씨겠죠. 근데 아직 뭐 언급이 없는데 일단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10월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은 한 적이 있지만 일단 오늘 국민의힘은요. 조재현 대법관이 그분이라고 사과를 요구하고 정치 공세를 하더니 결국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냐 이렇게 다시 공세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입장을 낼 게 없다고 했습니다. 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도 좀 보죠. 김 씨의 계좌가 추가로 나왔다. 이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동안에 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요. 이 신한증권 주식 계좌 하나만 공개를 해왔거든요. 이 주가 조작 피의자인 이모 씨를 당시에 그냥 주식 전문가로만 소개를 받고 이 계좌를 맡겼는데 이 4천만 원의 평가 손실로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이 손해보려고 주가 조작에 가담하겠냐는 게 윤 후보 측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윤 후보가 밝히지 않았던 김건희 씨의 주식거래 계좌가 추가로 나오면서 민주당이 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누가 봐도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개입한 정황이 또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입니다. 네, 현재까지 알려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증권 계좌는 모두 5개입니다. 자, 또 하나요. 이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김 씨가 손해를 본 걸로 지금 알려져 왔는데 실제로는 9억 원을 벌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거든요. 돈을 벌었습니까? 잃었습니까? 네, 일단 뭐 좀 정리를 하면요. 김건희 씨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한 건 2009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식으로 김 씨가 번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뭐 잃었다,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이 특정 시기를 떼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김 씨가 4천만 원 손해를 봤다는 시기는 앞서 설명드린 1인 매매 시기인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고요. 또 9억 4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보도된 시기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입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는요. 그래서 민주당 비판처럼 말을 바꿨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 때문에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오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시죠. 4개월 딱 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끝났고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두 당연히 번째로 주식 했죠. 두 번째로 제 처가 손해본 것도 있고. 네, 윤 후보 측에선 과거 발언은 당내 경선 상대와 민주당이 공개를 요구한 이모 씨와 관련돼 있는 계좌 내역을 얘기를 한 것이었다고 한 거고요. 또 민주당에선 마치 김 씨가 주식 거래를 그 뒤로는 안 한 것처럼 얘기했으니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뭐 듣기에 따라서 불분명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뭐 파장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선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검찰 수사는 꽤 오랜 기간 이뤄진 만큼 이게 여야의 정치 공방이 되풀이될 게 아니라 이 검찰이 김 씨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이 건을 검찰이 2년 동안 수사를 했다는데 지금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28일까지 해외 115개 나라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 신청을 한 재외국민이 22만 명이 넘었는데요.
최근 두 번의 재외국민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가 앞섰는데 이번엔 어떨지 여야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해 줄 서 기다리는 일본 내 우리 유권자들. 가족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도 보입니다. 이번 20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는 22만 6천여 명이 참여하는데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재외 유권자들은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지금 거주하는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살짝 혐한 분위기가 조성됐어서 많이 무서웠었는데요. 관계가 좋아져서 이제 일본에 사는 한국 분들이 조금 안심하면서 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저희가 여기서 사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지 않고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대선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재외동포 문제를 전담할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또 부동층이 많은 청년 재외국민을 겨냥한 표심 공략에도 제각각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은 진보 성향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여당은 승리 전력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우위를 자신합니다. 이에 맞서 야권은 정권 교체 여론이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재외국민 투표는 다음 달 9일 국내 투표 종료 직후 함께 개표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단일화와 대장동 같은 굵직한 이슈가 하루 종일 꿈틀거렸지만 대선 후보들은 지역 표심을 공략하기 바빴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내 김혜경 씨의 고향이자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도를 찾았고 윤석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가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두 후보의 마크맨 유주은, 정한희 기자가 따라갔습니다. 저는 행정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 유세 첫 행선지인 이곳 당진에 도착해 조금 전 유세차에 올랐는데요. 충청의 사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발언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코로나19 제가 충청의 사위 이서방인데 이서방은 저 사드 이런 거 안 들고 다닙니다. 이서방은 정말로 처갓집에 도움이 되는 보일러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먹고 살 길이라든지 경제를 살린다든지 균형 발전 이런 거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충청 출신 윤 후보와 각을 세우며 인물론 부각에 나선 겁니다. 특히 천안을 찾아서는 경기지사 시절 기업 유치 실적을 강조하며 주술 논란 윤 후보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업 유치하는 거 여러분 제일 천안 나산의 중요한 일이죠. 고사진이면 옵니까? 명태 부고포 걸어놓고 빌고 바늘로 찌르고 이러면 기업 옵니까 여러분? 최근 두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인 가운데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에서 판세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임기 5년이 길지 않다며 정치 보복으로 서로 싸우고 절멸시키는 데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죠. 세종에서는 청와대 세종집무실 건설을, 청주에서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 지하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동학농민혁명운동 당시 희생된 영령의 위패가 있는 구민사를 참배하며 서해안벨트 유세 2일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국민 약탈에 항거하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일깨운 일대 사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비리의 몸통이라고 지칭했던 윤 후보가 동학혁명 뜻을 되새기며 이 후보를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 유세에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주당을 망가뜨렸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빌려 김대중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장동에
부정부패의 몸통,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추진하고 승인한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이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유세중, 김대중 전 대통령을 15번이나 언급했는데 자신과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김대중 정신에 더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유세 후에는 곧장 배로 2시간을 달려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보수정당 대선 후보가 김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김대중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반한 국민 통합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정신을 잘 계승해야 하겠습니다. 윤 후보가 김대중 정신을 유달리 강조한 것을 두고 호남 민심 공략과 함께 집권 이후에 협치를 고려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어제부터 각 가정으로 대선 후보 공보물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인적 사항과 공약이 자세하게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보물에서 전과 기록 소명 부분이 허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공보물 내용을 놓고 허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으로 이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PD의 인터뷰 대상은 이 후보자가 아닌 김병랑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PD가 검사를 사칭하는 데 적극 도움을 줬다면서 이 소명은 허위 사실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서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서 유죄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뻔뻔함의 그치입니다. 민주당은 소명이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면서 검사 이름 등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전 과정은 인터뷰 자체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용도 변경 관련해서 제가 3년 싸웠었는데 그러다 제가 검사 사칭을 도와준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구속되게 됐습니다만. 당시 2심 판결문에는 이 후보가 PD에게 수원지검에 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겁니다라고 말한 사실과 검사를 사칭하는 통화를 시작한 후 스피커에 귀를 대고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줬다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 검사를 사칭했던 PD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판결문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전 문서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11시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원희룡 본부장 뭐 때문에 고소전이 벌어졌나요? 네, 게임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홍보하는 온라인 게임에 이 후보를 비방하는 닉네임이 대거 올라왔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 게임을 이제 중단시켰잖아요.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밥이나 법카, 횡성한우 같은 이 김혜경 씨 의혹을 연상시키는 닉네임들이 올라오면서 난처해졌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이를 사이버 공격, 선동으로 간주하고 어제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물론 반갑진 않겠지만 이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아닌가요? 네, 민주당은 근데 고의적인 방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게임으로 달성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점수라서 사이버 공격, 조작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국민의 비판도 감내하지 못하냐, 검찰 공화군 싫다면서 툭하면 고소냐 같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 고소당한 네티즌들을 국민의힘이 돕겠다 이렇게 나섰다면서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원래 국민들이 즐기라고 만든 건데 고소해버리는 황당함, 온라인 놀이 문화를 죽자고 고소까지 하니 낡은 정당이다 같은 비판을 내놓았는데요.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이 고소당한 네티즌들의 법률 지원과 여론 대응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아픈 손가락, 이재명 후보가 아픈 손가락인가요? 네, 어제 SNS에요. 본인을 그렇게 봐달라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2017년 경선 당시에 과도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면서 제게 여러분이 아픈 손가락이듯 여러분도 저를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일종의 반성문을 쓴 겁니다. 이 후보는 최근까지 문 대통령과 자주 선을 그어왔는데요. 이 후보님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으시죠? 후계자는 아니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른바 친문반이 친문재인 반 이재명 세력을 좀 끌어들이려는 거겠죠. 맞습니다. 친문 의원도요, 이 아픈 손가락 반성문을 내세워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를 이끌었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상처난 아픈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5월 봉하마을 들판에 선 세 분의 대통령을 바라봐 주십시오.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여전히 밉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사과를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이후에 친문과 친 이재명계가 좀 부쩍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해요. 네, 사흘 전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요, SNS에 올린 글을 한번 보시죠. 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또 마지막 퇴근길이 홀가분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정치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근데 또 보면 뭐 얼마 전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거 보면 또 앙금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정권 교체 여론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해야 하지만 또 친문 지지층의 지지는 또 필요한 이재명 후보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네, 차별화와 반성문 어느 쪽이 더 표에 도움이 될지는 이 선거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투입을 지시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교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제재 카드를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멀리서 포격 소리가 들리고 높은 굴뚝 옆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 지역 발전소가 포격을 받아 10,000명 이상의 주민에게 갈 전기와 난방이 끊겼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사제 폭탄으로 보이는 폭발물이 방송국 건물에서 터졌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치열한 교전 속에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Кому мы нужны? Ну куда я поеду, если я тут родилась, крестилась, и дети мои, и все, и куда я поеду? 한밤중 러시아 군용 차량들로 보이는 행렬이 목격돼 8년 전 크림반도 합병 당시 부대 마크나 휘장 없이 선봉에 섰던 리틀 그린맨이 다시 등장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어제 군 투입 지시 직후 우크라이나 북동쪽 국경에 러시아군 병력과 야전병원이 배치된 모습은 위성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서방국들은 돈줄을 재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 군 투입을 침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 2곳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So today I'm announcing the first tranche of sanctions to impose cost on Russia in response to their actions yesterday. 독일은 러시아와 연결하는 천연가스 수송권 사업을 전격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Und deshalb müssen wir angesichts der jüngsten Entwicklung diese Lage auch neu bewerten. Übrigens auch im Hinblick auf Nord Stream 2.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담판 역시 취소되면서 강대강 대결로 치닫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요즘 명품 시계 중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중고 직거래를 하자고 만난 사람이 수천만 원짜리 시계만 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모자를 쓴 남성이 뒤를 쫓습니다. 남성과 차량 운전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사이 남성이 명품 시계를 2,2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자
운전자는 대구의 한 대학 앞에서 만나 거래하자고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나선 시간만 끌더니 차 안으로 시계를 건네받자마자 달아났습니다. 돈 보내드릴 건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더 확인해 볼 수 있나 하면서 주고 주소서 딱 돌아가는데 급출발해가지고 치고.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달아나는 차에 치여 전치 3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오늘 새벽 운전자인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이미 훔친 시계를 또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1,600만 원에 처분한 뒤였습니다. 시계를 판 돈 전부를 도박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회품을 못 돌려받는다 이걸 딱 들었을 때 저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죠. 그냥 진짜 망치로 머리 한 대 세게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에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워 주의가 요구됩니다. 채널A 뉴스 배음입니다. 지난주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운전자가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친구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5일 밤 40대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고등학교 2학년생 박모군.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뒷걸음질을 칠 정도로 당시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운전자는 사는 게 재미없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에게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함께 학원 수업을 들었던 친구는 박군의 사망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가해자 엄벌만이 친구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저의 시간은 계속 흘러도 이제 친구의 시간은 그날로 멈춰 있다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운전자가 좀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재발 방지책 마련이 가장 주된 내용 같습니다. 이제 볼 수 없는 친구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아들을 잊지 않으려는 친구들의 행동이 유가족에게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많은 친구들이 병원에 와서 장례식장에 와서 울어주고. 경찰은 오늘 운전자에게 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업계 1위 소주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에 소주런, 소비자들이 소주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가득 찬 소주 박스들, 이동식 카트에 실어야 할 정도입니다. 석 달간 마실 수를 미리 샀다고 SNS에 인증하기도 합니다. 자, 소주 지금 오르기 전에 좀 사러 왔습니다. 소주 6개짜리 2개랑 컵떡이랑 맥주 하나 사들고. 업계 1위 하이트진로가 소주 출고가를 오늘부터 7.9% 올린다는 소식에 최근 대형마트에서는 가격 인상 전 소주를 대량 구매하는 소주런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무학, 보혜양조, 한라산 소주도 가격을 줄줄이 올립니다. 아직 대형마트 소주 판매가에는 출고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 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소주를 미리 사려는 손님들이 몰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마트 소주 진열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미리 좀 사가야겠다. 여기 재우고 먹고 있어요. 매일 그냥 취미처럼 먹다가 조금 이제 약간 주저하게 되는 게 생길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다 오를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이제 걱정되고 양을 줄일 것 같아요. 주류로 나가는 금액이 높아지면은 좀 뭔가 사치처럼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소주의 공장 출고가는 100원 가까이 인상되지만 식당에선 1,000원을 올려 5, 6천 원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 인건비와 원재료값 부담을 술값에 붙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비싼 외식비 부담까지 겹치자 집에서 술을 마시자는 분위기도 반영된 겁니다. 치솟는 외식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오늘부터 치킨, 피자 등 12개 품목의 프랜차이즈 가격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62개 브랜드 중 16곳이 한 달 새 가격을 인상했는데 떡볶이가 최대 28%, 햄버거도 최대 10%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여자 배구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경기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확진 사태로 중단됐던 여자 배구가 재개됐습니다. 리그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선수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썼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호흡이 거칠어졌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결국 경기 도중 마스크를 벗는 선수도 나왔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참고 하려고 했는데 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숨쉬기가 아무리 편한 스포츠 마스크라도 서로 좀 얘기하면서 입도 많이 보고 그런 사인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입이 가려져 있는 상태고 소통이 어려워 범실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동작에 장애가 있어요. 볼의 시야도 잘 안 보이고. 올 시즌 팀당 한 경기 평균 범실은 약 18개인데 마스크를 쓰고 나온 2경기에서 평균 21.5개가 나왔습니다. 선수들이 넘어져도 땀을 닦는 진행 요원은 없습니다. 서브할 때도 직접 공을 찾아가야 합니다. 코트를 바꾸지 않고 한쪽에서만 경기하는 것도 이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리그 일정이 꼬이는 바람에 현대건설은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경기를 치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록 행진은 이어집니다. 현대건설은 사상 첫 15연승에 성공했고 오늘 도로공사를 꺾으면 리그 우승을 확정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달력은 2월의 끝자락으로 향하고 있는데 한겨울 마냥 바람이 맵고 싸늘하죠. 그래도 추위 걱정은 내일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근길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지만 오후부터 기온은 껑충 오르겠고요. 이후로는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찬바람은 추위를 몰고 온 동시에 대기도 바짝 말렸는데요. 강수량까지 적어서 겨울 가뭄과 함께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풍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쉬운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불조심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8도로 무척 춥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4도, 대구는 8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말엔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장동 녹취록이 온 나라를 휘젓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연일 김만배가 이런 말을 했다며 서로를 공격합니다. 김만배 말 한마디에 현직 대법관마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범죄 혐의자끼리 형님 아우하며 나눈 사담이 나라를 뒤흔드는 우스운 상황. 따지고 보면 그 사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검찰의 무능이 한몫한 거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꼴 우스운 김만배 대선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